안녕하세요. 최근에 연예인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원인이 고혈당 쇼크였다, 이런 원인이 밝혀지면서 고혈당에 대한 많은 관심들이 생겨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고혈당 쇼크는 이제 정확한 의학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 이야기로는 혈당이 아주 급작스럽게 굉장히 많이 상승하면서 몸의 여러 가지 기능에 이상을 보이는 그런 상태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이제 생각합니다. 이제 고혈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보다 혈당이 높아지는 상황을 얘기하는데, 공복 혈당은 100 이상, 식후 혈당은 140 이상을 고혈당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정상인에서는 이런 고혈당이 바로 정상으로 돌아오지만 당뇨병 있는 분들은 이러한 고혈당이 지속되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외부 요인과 상황 때문에 아주 심각한 고혈당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당뇨병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지 않는다. 두 번째로는 이제 먹는 음식 섭취가 많아졌거나 아니면 운동에 대한 활동이 적어졌거나, 이제 그거 외에도 스트레스 요인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또 흔하게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약물에 의한 고혈당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소하고는 다른 고혈당이 생겼을 때는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다른 게 무엇이 있나, 이런 것들을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고혈당 쇼크라고 하는 것은 아무 질병이 없는 일반인에게 나타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당뇨병을 치료받고 있는 분들이나 당뇨병이 있지만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분들한테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관리하고 있는 상황하고 이제 다른 상황들이 겹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코로나 감염이 생겼다거나 폐렴이 생겼다거나, 아니면은 어깨가 아파요, 무릎이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같은 어떤 약물 주사 치료를 하게 된다거나,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이 된다거나, 이제 그런 상황이 겹치게 되니까 고혈당이 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부분 올바른 대처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이 좀 지속이 됐을 때 결국 이제 여러 가지 큰 문제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고혈당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게 우리 몸에서 그것들이 잘 활용되지 않는다는 걸 뜻하는 것이죠. 이런 고혈당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 고혈당 쇼크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우리 몸에서 이제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첫 번째로는 이제 에너지가 잘 활용이 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몸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떨어뜨리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피로하기도 하고 쉽게 지치기도 하고, 이런 이제 일반적인 증상부터 해서 다양한 이제 비특이적인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제 두 번째로는 피 속이 끈적끈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흐르는 혈류 속도가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큰 혈관도 문제지만 말초 혈관에는 더 혈액순환이 떨어지게 되죠. 혈관합병증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상황들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원인들이 방치가 되면 그 원인들은 점점 커지게 되겠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급성 또는 이제 만성 합병증의 가능성들이 되게 높아지게 되는데, 이제 2형 당뇨병 또는 1형 당뇨병의 이런 급성 고혈당 합병증은 모두 다 사망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제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은 사망률이 10%, 20% 이상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제 어떤 몸의 상태가 전혀 다르다, 원인 없이 너무 심각한 고혈당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다고 하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주치의와 상담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초기 단계에 혈당 수준이 높지 않을 때는 대부분 아무 증상을 느끼기가 어렵고요. 이제 혈당이 점점 높아져서 고혈당 상태가 심해지게 되면 흔하게 생각하는 아주 전형적인 당뇨병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소변을 많이 보고 물을 많이 먹고 그리고 많이 먹게 되는 이런 3다 증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원인을 알 수 없게 체중이 계속 빠지죠. 이제 그런 이제 4가지 증상이 굉장히 대표적인 증상이 되겠고요. 그 외에도 시야가 흐릿하다, 굉장히 피로감을 느낀다, 몸이 나른하다, 굉장히 비특이적인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혈당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혈관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이제 간응혈관에 생기는 합병증은 첫 번째로는 이제 망막에 생기는 망막병증, 콩팥에 생기는 콩팥병증, 신경에 생기는 신경병증이 있고, 얘네들은 혈당 조절과 굉장히 밀접한 어떤 증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혈관에 생기는 거는 첫 번째로는 뇌혈관, 두 번째로는 심장혈관, 세 번째로는 이제 하지혈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 여러 가지 심근경색, 뇌졸중, 그리고 하지절단과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가 진단이 가능합니다. 당뇨병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자가혈당 측정기를 통해서 지금 이제 평상시 혈당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면 이제 금방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당뇨병이 없었던 분들이나 이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분들은 건강검진 데이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정상 혈당이었나? 아니면은 당뇨병의 가능성이 있는 상태였나? 거기에 따라서 이상 증상이 있을 때는 병원에서 혈당의 변화를 측정을 해보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고혈당이 생기는 이제 원인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점검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가혈당 측정을 좀 자주 해서 혈당이 얼마나 심각하게 올라가는지를 봐야죠. 그래서 2형 당뇨병의 고삼투압성, 비케톤성 고혈당증은 대부분 이제 혈당이 500, 600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 생기면은, 아니면 그런 올라가는 패턴을 보인다 그러면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은 이제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탈수 현상이 주기 때문에 많은 이제 수분 섭취를 그동안 하시는 게 중요하고, 인슐린을 맞는 분들은 적절하게 이제 맞으시면서 혈당 기록과 함께 병원에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적절한 혈당 조절을 하기 위한 생활 습관의 개선이 제일 중요하죠. 이제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약 잘 드시고, 고혈당이 원인이 되는 식사운동요법과 관련된 것들을 잘 점검하시면 되죠. 그리고 병원에 규칙적으로 내원하셔서 혈당의 변화, 그리고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평균 혈당을 잘 이제 우리가 검사를 해보면 내가 큰 문제가 없겠구나, 이런 것들을 금방 이제 인지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추천을 드리고요. 당뇨병이 없는 분들은 매년 하는 건강검진, 또 2년마다 한 번 하는 이제 건강검진을 통해서 내 혈당의 변화를 잘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고혈당, 저혈당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용어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혈당의 정상 범위면, 정상 범위를 이제 벗어나는 정도로 높아지면 이제 고혈당이라고 얘기하죠. 이건 하나의 이제 상태를 뜻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혈당도 정상 범위보다 낮아지면 이제 우리가 저혈당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고혈당 중에서 어느 정도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우리가 당뇨병이라고 하죠. 정상은 99까지인데 당뇨병은 126. 그럼 그 사이도 고혈당이지만 아직 당뇨병은 안 된 상태인 거예요. 고혈당 쇼크는 뭐냐, 이런 고혈당 상태가 쇼크를 일으킬 만큼 훨씬 더 높고 오랫동안 지속이 돼서 생긴 상태를 이제 얘기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혈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혈당이 낮아졌다가 이제 바로 이제 회복이 되면 이제 문제가 없는데, 저혈당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거나 심각한 상태로 더 떨어져.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에너지가 완전히 셧다운된 거기 때문에 차를 운전하다가 기름이 뚝 떨어진 상태하고 똑같아요. 그럼 차가 멈추는데 사람은 멈추면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운전하시다가 저혈당 쇼크 때문에 의식을 잃고 사고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런 것처럼 굉장히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정 혈당 범위를 잘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이런 부분에 항상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우리 몸에 이제 에너지가 부족한 증상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알람 시스템이 작동이 되죠. 한편으로는 빨리 먹어라 하는 신호가 되죠. 배가 쉽게 고파지고 혈당을 올리려고 하는 몸에 여러 가지 보완 기능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몸에 있는 지방이나 단백질을 태우기 시작하죠. 그래서 뭐냐면 손떨림도 생기고, 가슴이 쿵당쿵당 걸리고, 얼굴이 화끈화끈거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저혈당 수준인데, 그게 이제 54mg/dL. 이제 더 심각한 저혈당이 생기면은 이제 에너지가 뇌로 공급이 쭉 떨어지기 때문에 갑자기 의식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헛소리를 하고, 더 심각하게 되면 의식을 잃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혈당이 낮아지는 정도에 따라서 저혈당 반응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둘 다 굉장히 위험한데, 굳이 따진다면 저혈당이 훨씬 위험합니다. 저혈당은 갑자기 에너지가 떨어지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제 차가 멈추게 되잖아요. 굉장히 위험하죠. 고혈당은 엔진에 기름은 가는데 그 기름이 잘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비교한다고 하면 저혈당 쇼크가 훨씬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혈당인 분들은 혈당을 올리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혈당이 생긴 원인을 없애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던 간에 혈당이 웬만하면 떨어지진 않아요, 우리 몸에서. 그렇다고 하면 혈당을 내리는 어떤 인자들이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치료받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약물요법하고 관련이 있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공복 기간이 너무 긴 거지, 아니면은 우리가 과도한 운동, 에너지 소모가 많은 거죠.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일상적인 어떤 원인들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